안녕하세요. 메이븐 기술지원팀의 황동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마이캐드 툴즈의 또 다른 기능인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솔리드웍스 작업을 모두 마치시거나 정리하시는 과정에 있을 때 내가 만든 어셈블리 파일들을 한 번에 다른 폴더로 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압축 파일로 만들 때 이름을 바꾸는 작업 등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솔리드웍스에 내장되어 있는 팩 앤드 고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주시게 되면 어셈블리 작업을 마친 이후에 완성된 제품 혹은 진행 중인 작업 중에 정리할 과정이 있다면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면서 폴더를 옮긴다든지 복사를 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압축 파일로 만드는 과정을 팩앤고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추가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솔리드웍스 화면을 통해서 어떠한 기능들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웍스 화면에서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 기능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My CAD Tools 창 안에서 중간쯤에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매니저 창이 별도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로젝트 매니저 창을 통해서 저희는 어떠한 어셈블리 부품을, 어떠한 어셈블리 파트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어셈블리 열기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셈블리 파트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현재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어셈블리가 열려져 있다면 간단하게 상단에 있는 현재 활성화된 문서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만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하단에 지금 열려져 있는 어셈블리 문서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혹시나 해당하는 작업을 진행하실 때 도면도 진행된 작업이 있다면 그 도면 파일이 있는 위치를 우측에 있는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찾아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도면 추가라고 하는 버튼만 한번 클릭해 주시면 알아서 모든 파트와 하위 어셈블리에 대한 도면을 검색한 뒤에 좌측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추가가 됐는지 메뉴 버튼을 통해서 간단하게 접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하단에 도면 파일이 하나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이 어셈블리는 어셈블리 도면밖에 작업된 게 없긴 하지만 파트별로도 다 도면 작업이 되어 있다면 한 번에 폴더 위치만 지정을 해주시면 도면 추가 버튼으로 불러오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단에 있는 문서 정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각각의 하위 어셈블리나 파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 값도 한눈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파일,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파일이 준비가 됐다면 하단에 있는 선택 항목 다음에 있는 속성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속성 단계에서는 각각 파트나 어셈블리에 들어가 있는 속성 정보 중에서 내가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상단에 있는 속성 추가 메뉴를 통해서 추가 버튼으로 새로운 속성 정보를 각 파트나 하위 어셈블리에 추가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제거해 주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면 하단에 있는 속성 제거 항목에서 추가 버튼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속성을 등록해 준 다음에 제거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속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가 끝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물론 속성 정보에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없다면 그냥 다음 이름 바꾸기로 넘어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름 바꾸기 항목 안에서는 저희 솔리드웍스의 패깅고와 같이 모든 파트와 하이 어셈블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미사나 접두사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수정 버튼을 통해서 이 항목을 통해서 어떠한 이름을 추가할 건지 다양한 속성 정보로 기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패깅고에서는 간단하게 접두사나 전미사만 추가해 주실 수 있었다면, 이 항목에서는 접두어나 전미사뿐만 아니라 마지막 문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문자열을 바꾸거나 원하는 문자를 삭제하는 작업도 간단하게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모든 파일에 대해서 한 번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단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파트나 툴박스 파일에 대해서만 위에서 정의한 규칙을 적용시켜 주시게끔 세팅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로 접두어 수정에다가 날짜를 입력한다고 가정을 하고 적용 버튼을 누른 다음에 모든 규칙 적용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좌측의 모든 리스트가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각 파트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좌측 트리 창에는 변경된 이름이 보이지가 않지만 하단에 부품 이름 바꾸기라고 하는 항목을 보시면 최종 이름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모든 파트나 하이 어셈블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규칙을 지정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좌측 하단에 우측이죠. 우측 하단의 부품 이름 바꾸기 창을 통해서 원하시는 이름으로 또 별도로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별도 수정한 파트나 하이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뀌게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번 항목을 통해서는 이름을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름 변경 작업이 모두 끝나셨으면 구조 항목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름 바꾸기 역시 내가 바꾸고자 하는 이름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다음 구조 단계에서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어셈블리 전체 문구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을 할 건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상 위치 항목에서는 내가 만든 이 어셈블리 항목들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자 하는 위치, 폴더의 위치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폴더의 위치를 지정할 때에도 단순히 원하는 위치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지정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하위 폴더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속성 기반으로 단순히 폴더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조건 값들을 이용해서 폴더별로 각각 나누어져서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폴더 위치가 추가가 되게 되고 이 위치에다가 단순히 복제만 할 건지 아니면 압축 파일로 저장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압축 파일로 한번 압축을 해 보도록 할 건데 새 폴더에 테스트라고 하는 압축명으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모든 작업이 끝났고요. 복제 항목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렇게 원래 폴더 구조에서 어떠한 폴더 구조로 넘어가게 되는지 체크가 마지막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것 같다면 구조 재계산 버튼을 통해서 한번 재생성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체크가 완료되셨으면 하단에 있는 작업 실행하기 버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복사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진행하기 전에 과연 이 파트들이 복사되는 파일들인지 이동된 파일인지 기존 파일인지를 미리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수나 하이 어셈블리 수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작업되는 중간에 저장되는 바탕화면의 폴더로 들어가 보면 일단 처음에는 파트 파일이나 하이 어셈블리 파일로 파트 파일별로 다 저장이 되는 게 복사돼서 저장이 되는 게 보이실 텐데 이상하게 제가 압축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파트나 하이 어셈블리 파일로 저장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우선 저장이 되긴 하지만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압축 파일로 압축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내가 만들었던 하위 어셈블리에 대해서 압축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 위치에다가 연관된 모든 어셈블리와 관련된 파일들이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앞에 접두사로 날짜가 붙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추가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팩앤고라고 하는 기능만 활용하시더라도 충분히 그동안 훌륭한 작업이 가능하셨겠지만 오늘 설명드린 마이캐드 툴즈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활용해 주신다면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이 한층 더 상승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